이 세상에는 여생을 정말로 보람있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덕분에 우리 세상이 더욱 아름답고 그리고 또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황미록 교수님, 역량 있는 화가들을 후원하고 예술 대중화를 위해서 누구나 어릴 때부터 예술 속에서 성장하도록 전국 초등학교에 학교안 작은 미술관을 만들어주는 비영리 공익재단을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이 황미록 교수님을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설치된 학교들인가? 아, 대단하신 분이네. 기부받은 회사들이고, 네, 한국미술재단, 그림 한 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입니다. 누구나 그림을 가까이 하고 즐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이사님. 반갑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고 예. 잘 멀리서 보고 있는데 드디어 뵙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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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아, 정말 참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은퇴 이후에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사실 그 은퇴 세대의 그 목표인데, 이 사장님은 정말로 진짜 훌륭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경영학 교수님이셨잖아요. 네. 아주 유명한 그 경영학 교수님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주대학교에서. 오래 계셨습니까? 오래 있었죠. 한 몇 년 정도 근무하셨나요? 제가 아주대학에서 26년, 그 전에 충북대학에서 8년, 서울대, 고대 각각 3년, 꽤 많이 했습니다. 네, 평생을 그러면 저 학자로서 지내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계기로 근데 이렇게 참 미술 쪽에,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이제 학교에 어린이들 그 미술 교육이 전행 교육이나 그다음에 또 사람들 그 인성이나 세상을 보는 눈이나 이런 거를 넓히는 데 도움된다고 생각하셔서 이 일을 하시는데요. 평소부터 그 미술에 관심이 좀 있었나요? 그럼요. 제가 그림은 그려본 적이 없지만 미술 수업도 들어본 적이 없고 붓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수 생활을 하면서 예술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예술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전 세계 주요 미술관, 유명하다는 미술관을 다 섭렵을 하고 유명한 화가들의 아틀리에도 돌아보고 그들이 그림 그렸던 곳들, 아니면 밀레의 만종이라든가 고흐가 그림 그렸던 장소들을 쭉 돌아보면서 제가 생각이 많이 깨었어요.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가슴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기업에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큰 그룹의 자문 교수를 많이 했습니다. 회장 자문 교수를 많이 했는데 기업들을 보면서 예술이 완전히 삶에서 빠져버린 사장, 회장 할 것 없이 방에 그림 한 점 안 걸리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 큰 회사들 벽에 사무실 벽을 보면 하얀 벽밖에 없고 고작 걸려있는 게 경영 이념, 경영 목표, 압박하는 것만 걸려 있거든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다 잠깐 고개 들면 좀 쉼이 있어야 되는데 압박하는 문구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안타깝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실 우리 기업을 깊이 들어가보면 특히 제조업을 들어가 보면 요즘에 조금 변하긴 했어도 우리가 만든 게 없습니다. 제품도 기술도 심지어 공장 설계까지도 전부 카피거든요. 그런데 카피는 했지만 더 좋게 만들고 더 싸게 만들고 더 빨리 만들어서 그것이 경쟁력이 돼서 세계 시장을 지배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어느 세월에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세계 인류가 되고 보니까 뺏길 데가 없는, 우리 한국 기업들은 뺏기는데 전부 도사가 돼 있는데 뺏길 데가 없고 우리를 뺏기는 회사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창조를 해야 되는데 순수하게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없고 관심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상상이나 창의력을 개발하는 일을 아이들이 알아서 하면 공부 안 하고 논다고 혼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회사에서도 마른 수건 또 짠다 소리나 하지 상상력을 키우는 일은 어디도 안 했거든요. 근데 저는 경영학자로서 세계 주요 기업을 많이 스타디를 했는데 P&G라든지 그 글로벌 500 대기업
분석을 해보고 그 중에 앞서 나가는 첨단 기업들을 보면 일견에서는 우리하고 차이가 없어요. 네. 근데 들어가 보면 확 달라요. 이 사람들은 이미 캠퍼스라는 표현을 쓰고 공장이나 사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캠퍼스, 구글 캠퍼스, 그렇죠. 페이스북 캠퍼스, 다 캠퍼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왜 그런가 궁금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대학의 자유분방함을 회사에 끌어들여서 직원들의 상상력을 키우고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출발점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네. 계속해 주시죠. 예. 이게 공장인지 미술관인지 모를 정도로 예술작품이 사내에 들어오더니 최근에는 화가들을 직원으로 뽑아서 월급 주면서 사내에서 예술활동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조건 딱 하나가 있는데 작품을 구상할 때 직원들과 함께 협의를 해달라. 결국 뭐냐면 작가들의 상상력 DNA를 직원들에게 이식시켜서 새로운 걸 창조하겠다는 거거든요. 세계적인 기업들은 그렇게 가는데 우리는 계속 원가만 찾아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원가를 줄여가지고 경쟁하겠다고 하니까 한계가 너무 뚜렷해.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 거기다가 예술이라고 하는 건 개인에게는 산소 같은 거고 사회는 윤활유 같은 겁니다. 기업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이 원천이고. 그렇죠. 이게 이렇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그 이해를 못해서 예술의 삶 속에 빠져버리니까 개인의 삶도 피폐하고 돈 있다고 여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문제가 심각하고 사회는 계속 갈등 대립. 그래서 이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어느 모로 보나 문제가 심각하다. 고민하고 있던 터에 우연히도 젊은 작가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고 그 작가들의 삶이 너무 어려운 걸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처음에는 제가 젊은 작가들한테 건방진 충고를 했죠. 왜 그렇게 사냐. 직업 가지고 돈 벌어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 시간 날 때 짬짬이 그림 그리면 되지. 뭘 그렇게 하냐고 얘기를 했는데 작가들 일반적인 반응이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생각한 것처럼 예술이 그냥 여유만 많은 게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구나. 그걸 알고 충격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것보다 작가들을 진짜로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화가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후원자들의 조합입니다. 화가들을 돕는 후원자들의 조합을 만들어서 좀 돕다 보니까 새로운 깨달음이 왔어요. 화가들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불쌍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주머니가 좀 얇고 경제적으로 힘든 건 맞지만 자기들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다 행복하고 그렇죠. 힘든데도 웃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정작 제가 만나고 제가 자문하고 했던 사람들은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질 만큼 가지고 가졌는데도 했는데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셨구나. 작가들을 직접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술이 우리 대중의 품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삶을 바꾸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방법론으로 학교에다가 이제 그 미술관을 갖다가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른들을 좀 바꿔보려고 월간지도 만들고 찾아가는 전시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일은 좀 했어요. 네네네. 그랬는데 결국 실망이었습니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다. 이해는 하는데 가슴으로 내려가질 않아요. 맞지. 행동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한 번 또 좌절을 맛보고 어른들은 포기하자. 그냥 살던 대로 살다 죽게 놔두고 어릴 때부터 바꿔주자. 그래서 초등학교로 들어오는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멀고 먼 길인데 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맞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어떤 그 예술적인 어떤 안목과 그걸 갖다가 체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술은 스며드는 거거든요. 네. 스며들고 배어나오고 그게 예술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변화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그럴 사이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스며들 사이도 없고 배어나올 사이도 없습니다. 그럼 그 시스템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많은 그 자금도 지금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그걸 운영하시나요? 저희는 비영리 공익재단입니다. 그래서 영리 활동이 전혀 없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쓰는 단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우선 쓰는 데부터 주력을 한 건데 교육부에다가 교육부 장관에게 우리 학교의 미술관을 우리 돈으로 만들어 줄 테니 학교만 좀 추천해 주라. 행정적 지원만 좀 해주면 좋겠다. 예. 교육부하고 이제 협력하는 거예요. 교육부에게 요청을 하면 교육부가 전국의 17개 시도 교육청에 예술 담당 자학생들을 소집을 해서 우리가 낸 사업 계획서를 같이 검토를 하고 이 사업이 좋다고 여기는 교육청은 신청을 하라.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2년에 한 번씩 교육청을 추천을 해줍니다. 네네. 그러면 그 교육청은 또 마찬가지로 관내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미술관을 만들어 줄 테니 원하는 학교는 신청을 하라고 네. 신청이 들어오고 그 중에서 매년 15개 학교씩을 선정해서 우리한테 추천을 해주면 그때부터 우리가 찾아가서 미술관을 만들고 작품을 지정하고 미술 수업을 해주고 전시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학교에서 그걸 갖다가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신청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귀찮아요. 귀찮아요. 네, 좋은 줄은 알겠는데 지금도 힘들어 죽겠다. 지금도.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냐. 그게 대부분 교육청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6년째거든요. 미술관 만들어준 것만 이제는 소문이 나서 상황이 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초기에는 다 작품 도난당하면 어떡하냐, 파손되면 누가 책임지냐, 뭐 그런 걱정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설득하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럴 일이 없고 예. 이제 그 일은 거의 궤도에 올랐는데 체계도 잡히고 지금까지 한 학교 몇 군데 정도? 현재 75개 학교가 완성이 됐고 네네네. 15개 학교가 현재 진행 중이고. 그래서 앞으로 목표는 600개 학교까지 초등학교를 만들어주면 전국 초등학교가 약 6,000개가 있거든요. 네네. 10%가 됩니다. 우리 국민 10%가 미술관 속에서 성장을 한다면 나머지 90%는 저절로 따라 변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진짜 훌륭하시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돈인데 저희는 유명한 작가들이 자꾸 원화를 다 기증하거든요. 2년 동안 약 30억 원어치, 시가 30억 원어치의 그림을 교육청에다 기증을 합니다. 전시는 학교에 돼 있지만 네. 소유권은 교육청이 교육청이 소유권이고. 교육청이 소유권을 가져야 관리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후 관리를 하도록 우리가 미술관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힘도 없고 인력도 없어서 사후 관리는 우리가 못하니까 사후 관리를 교육청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미술관 만들어주고 우리는 또 다른 지역 가서 미술관을 만들고 사후 관리는 교육청에 예술 담당 장학사들이 하게 만들어 주어서 지금까지 시스템이 이제 어느 정도 갖춰졌습니다. 이제 문제는 후원금인데 자금이 적지 않게 들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정부 지원 일치 받지 않습니다. 네네네. 요청해 본 적도 없고 준다고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요청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정부는 정부대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부가 쓰는 돈이 공짜가 아니거든요. 국민의 세금인데 전부 입만 열면 세금 정부 돈 공짜로 쓰려고 들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경영학자로서 그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할 일이 있고 국가가 할 일이 있다. 뜨에 있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일인데 시민들의 힘으로 못하는 거를 정부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100% 자발적인 후원금. 후원자들이 매년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1억까지. 1억 이상은 주어도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네네. 그 이상 후원금이 들어오면 그 양반 눈치 봐야 되고 우리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맥시멈 상한선이 1억이래요. 하한선은 없습니다. 보통은 연간 100만 원씩을 하지만 그보다 적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해도 상관없고. 그러면 그 후원 기업들의 대다수가 교수님이 이제 평소 이제 자문을 했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인적인 그 네트워크도 상당한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됐죠. 그런데 후원자들이 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도 많고 기업일지라도 기업의 돈이 아닌
그 기업가 개인 의도로 후원을 하지 회사 돈으로 후원하는 데는 몇 군데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기 돈을 써야지 좋은 일이지. 회사 돈은 다 주인 있는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주가 됐든 누가 됐든 그 돈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퇴색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초기 출발 당시에는 제 가족들, 제 자식들, 제 제자들, 제 지인, 저한테 잠을 받았던 지인들이 좀 했는데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구성비가 점점 줄어들고 이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아무 관련 없는 분들의 후원이 점점 늘어나서 50대 5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이게 지금 현재 하시는 재단의 그 액티비티에 대해서 대중들이 좀 많이 알면 좋겠는데. 알면 좋죠. 네, 어떤 형태로 뭐, 나름대로 어떤 뭐 홍보 같은 걸 하십니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많이 사실은 오늘 인터뷰도 거절하고 싶었거든요. 네네. 그 뭐 좀 좋은 일 한다고 자랑하는 게 영 마음이 안 풀려가지고 안 하고 싶었는데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이들이 좋은 삶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홍보가 돼야 학교도 하고 싶어하는 학교도 많을 것 같고 네. 또 후원자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됐는데 근데 알려진다고 해서 후원자가 늘어나지는 별로 않더라고요. 네, 그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큰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이게 개인의 영리를 위한 게 아니고 영나를 위한 게 아니고 저는 30년 후에 대한민국이라는 소리를 참 많이 하거든요. 이 미술관에서 자란 아이들이 다 화가가 될 게 아니고 어떤 직업을 갖든지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공감 능력, 상상력, 창의력이 커지면 이 다음에 가들이 뭘 해도 잘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지면 우리 사회가 그냥 부자 동네가 아니라 살만한 따뜻한 동네가 되지 않을까. 그러기에는 30년쯤 걸릴 거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그 초등학생들이 미술 교육을 이제 받은 거죠. 자발적으로 가서 그림을 보고, 거기서 감동을 받고. 그래서 그런 어떤 학생들의 어떤 태도 변화나, 그런 어떤 효과 같은 것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애들이 변했다고 얘기를 많이 해줘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변했다고 그래요? 애들이 따뜻하고 감성적이고 남을 이해하고 싸우는 일이 적어졌대요. 그래. 그래서 그건 논리적으로 맞거든요. 그래야 되거든요. 이제 예술이라는 게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렇죠. 따뜻하게 만드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럼 공감 능력이 좋아집니다. 공감 능력이 좋아지면 사이가 나빠질 수가 없죠. 지금 우리 사회는 껐떡은 머리에 띠두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안 되죠. 결사란 말이 아주 그냥 아무렇게 쓰이는 단어인데 그게 톱니바퀴처럼 우리 사회는 맞물려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맞물리면 충돌이 있게 마련인데 그 사이에 윤활유가 들어가면 좀 부드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좋은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예술은 윤활유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예술이 조금 삶에 들어가면 상대를 이해하는데 공감 능력이 발동을 해서 한데 도움이 됩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좀 부드럽게 그렇죠. 싸우자. 부드럽게 싸우는 거죠. 그리고 상대 얘기도 귀도 한번 기울여주고. 그래서 구체적인 효과를 수치로 말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들이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시고 아이들이 변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래야만 맞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사회가 30년 후에는 크게 변할 거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앞으로 미술관이 있는 학교 출신과 미술관이 없는 학교 출신으로 국민이 대별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합창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초등학생 때부터 합창을 가르쳐야 돼요.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합창을 아주 정규 과목으로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예술의 그 힘, 그 다음에 화합의 어떤 감수성,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길러져야 선진 그 국민들이 깨어있는 그 시민, 성숙한 그 시민사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예, 뭐 저 방법은 틀려도 저는 음악적으로, 또 이사장님은 또 이제 그림 쪽으로 이렇게. 음악과 미술은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그렇습니다. 관계입니다. 사실 모든 예술이 다 그렇습니다. 가슴을 타겟으로 하는 게 예술이잖아요. 그렇죠. 머리를 타겟으로 하는 게 지식이고 과학이라면
가슴을 타겟으로 하는 게 예술이기 때문에 예술은 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향을 주는 방법이 다소 다르고 속도감이 좀 다를 수는 있어도 그건 떨어질 수 없는 분야거든요. 저도 음악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전시할 때도 전시 시작할 때 음악가들이 와서 많이 도와줍니다. 네네네. 노래도 해주시고 연주도 해주시고 뭐 혜택을 많이 제가 보고 있죠. 근데 이제 그림을 좋아하시고 여기 와서 우리를 후원해 주신 분들 보면 대개가 어릴 때부터 그림을 가까이 했던 분들이에요. 그림의 가치를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경험이 없는 것이 사실 그림은 경험 상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가치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림값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냥 테이프 뜯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 투자가 필요한 거라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쉽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혹시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그림을 완벽하게 기증하는 것도 물론 방법이고, 그 다음에 많은 소장가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뜻있는 그런 소장가분들이 자신의 그림을 뭐 영구히 기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좀 이렇게 좀 전시할 수 있도록 그 방법도.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죠. 네네. 근데 이제 저희는 적은 돈으로 큰 일을 해야 돼요. 인력이 없어요. 그러시죠. 인력을 많이 하면 후원금 받아서 인건비로 나가버리고 좋은 멋진 전시관을 가지면 임대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본질적 목표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가능한 효율적으로 일손이 적게 가는 쪽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후원자들이 작가들을 돕고 작가들이 어린이들을 돕고 작품을 기증해서 어린이들을 돕고 어린이들은 커서 우리 사회를 돕는 그런 구조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기증이 돈은 들지만 빠릅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설계를 잘하신 것 같아요. 이제 소장가들이 빌려주는 건 좋은데 그거 가져오고 돌려주고 뭐 관리하고 책임지고 하려면 이게 더 어렵거든요. 인력이 더 많이 들고 차라리 그 비용으로 미술관 그냥 만들어주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만 했는데 이 효과를 지켜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두 가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경상북도 같은 경우 2년 마쳤거든요. 끝내고 나니까 학부모들이 야단인 거예요. 교장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더 하자고. 우리 교장선생님은 뭐 했냐.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신청만 하면 저렇게 만들어준다는데 신청조차 안 했다. 항의가 많으니까 교장선생님이 그거를 외면할 수가 없어서 교육청에서 또 항의를 합니다. 우리도 만들어다고. 또 교육청에서 이미 사업 끝났다. 왜 신청을 할 때는 안 하고 이제 와서 그러냐. 그래도 만들어달라니까 경상북도는 경북형 학교원 작은미술관 사업을 자체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년에 8개 학교씩 미술관을 만들어준다. 그런데 이제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미술관을 만들어주고 그림까지 다 거기 기증을 해서 전시를 하는데 경북교육청은 미술관 공간만 만들어주고 그림을 채우는 건 학교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넘겨주고 그게 중요한 핵심인데 그래서 좀 어려워하는 학교들이 많고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는 이제 방법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 지역에도 작가들 모임도 있고 갤러리도 있고 미술관도 있지 않냐.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그림을 기증받을 생각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빌려다가 걸어주는 수장구에 쌓아놓으니 이 한 번씩 바람 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작품 보존에 그걸 빌려다가 걸고 돌려주고 또 다른 데서 전시할 수 있게 하면 기증을 하면 돈이 많이 들지만 가까이에 있는 갤러리나 미술관이 또는 그 미술가 단체가 그렇게 하면 비용 돈 들어갈 거 없거든요. 이미 만들어진 미술관이니까.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다. 더 자주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 제 생각에 이제 저도 이제 경북도 바로 도청 옆이 제 고향입니다. 그런데 예천입니까? 저 안동입니다. 안동. 예, 가일 마을인데 이왕 그 지자체가 학교에 이 미술관을 만들어 줄 바에는 소위 말하면 아까 그 기증을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 관리 요원까지 좀, 그 관리 책임까지 좀 지자체가 좀 지고, 그렇게 되면 학교 부담이 훨씬 적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증하시는 분들은 좀 안심하고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현재도 학교는 어떤 부담도 없습니다. 네네. 학교는 뭐 미술관을 만드는 비용이나 유지, 관리하는 거 없고,
지금 강원도를 맨 먼저 30개 학교를 끝냈고 경상북도를 두 번째로 끝냈고 지금 고향인 안동에도 4개 학교가 미술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전라북도를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도교육청에서 매 학기 작품도 순환시킵니다. 그리고 장학사가 계속 돌면서 관리도 해주고 아주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데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거는 교육청이 맡아서 하는 일이고 우리 재단에는 능력이 한계 때문에 1년에 15개 이상을 못하지만 우리를 지켜보고 있던 갤러리가 오늘 아침에 아주 좋은 뉴스를 들었는데 네네. 옥천에 정인 갤러리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갤러리가 옥천군 교육지원청하고 협약을 맺고 옥천 군내에 세 학교의 미술관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첫 번째 학교가 곧 이달 27일인가 개관식을 한다고 오늘 공지가 떴습니다. 그 학교는 그렇게 합니다. 네. 미술관을 그 갤러리가 공간을 만들어주고 학교는 돈 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작품을 가서 전시를 해주고 시간이 되면 가져오고 다른 작품도 전시해주고 이렇게 해서 멋진. 지금 진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다 각기 자기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미술관 갤러리가 참 숫자가 많거든요. 수천 개가 있거든요. 네네. 이런 미술관이나 갤러리들이 이런 생각만 해준다면 돈도 우리 재단처럼 기증하는 게 아니라 전시하고 가져오기 때문에 좋은 일 하면서 자기들도 이득을 봅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서 정말 전 국민이 어릴 때부터 미술관 속에서 성장을 한다면 이 불행한 역사 되풀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좋으신 말씀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얼굴에 빛이 나고 눈이 반짝이고 하시는데 보람 있으시죠? 보람도 있고요. 무엇보다 행복합니다. 행복하시죠? 저 질문이 그거였어요. 저한테 좋은 일을 한다고들 많이 칭찬해 주시는데 좋은 일인지는 좋은 일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남들에게 좋은 일이기 전에 저에게 좋은 일입니다. 네네. 지금 은퇴한 지가 13년이거든요. 정년 퇴임한 지가. 저처럼 이렇게 행복한 삶을, 노후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궁금합니다. 저도 정말 밤낮 없이 바쁘거든요. 그럼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100% 제가 공감하고, 저 역시 똑같습니다. 네. 정말 이 참 영상을 보시는 우리 TV 시청자들께서 정말 이런 이제 은퇴 생활, 은퇴 이후에 정말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것이 지식이 됐든 재산이 됐든 재능이 됐든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보람있게 쓰는 것이 행복한 길이다. 그럼요. 이런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인터뷰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후원자들이 작가를 돕고 작가는 어린이들을 돕고 어린이들은 커서 우리 사회를 돕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첫 단계가 바로 작가를 돕는 일인데 저희는 작가를 굉장히 공정하게 엄격하게 선발을 합니다. 3년 동안 4번의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미술재단 소속 작가, 카프 작가가 되고 카프 작가가 되면 평생 후원을 합니다. 제한된 기간이 아니고 그런데 그 돕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전시, 마음 놓고 전시할 수 있도록 전시 관련 모든 비용을 다 지원하는 거고 두 번째는 더 좋은 작가로 성장하도록 공부 모임, 워크숍을 합숙을 하면서 매년 합니다. 세 번째는 매년 작가들을 세계 여행을 보내줍니다. 3주 이상씩 재단에서 모든 비용을 들여서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빛, 색, 풍경, 문화를 직접 체험하도록 그래서 영감을 얻도록 매년 보냅니다. 가고 싶어하는 작가는 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작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혜택을 본 작가들은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으면 금방 자기도 모르게 을이 돼버립니다. 고개 숙입니다. 예술가에게 중요한 건 자존심이거든요. 그런데 도움 좀 받는다고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면 작품이 빛을 잃습니다. 그래서 도움도 받고 대신 도움도 주면 당당하잖아요. 그래서 작가들이 도움 받는 대신에 어린이들에게 학교 안 작은 미술관에 그림을 기증하고 가서 미술 수업 지도도 해주고 어린이들과 함께 전시도 해줌으로써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기여를 하면 도움 받는 것보다 도움 주는 기여가 더 크다. 그러면 그 혜택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이 다음에 커서 구체적인 모습은 알 수 없지만 우리 사회를 위해서 보다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은 틀림이 없거든요. 이걸 저는 선순환 구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시행착오를 통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기 때문에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금 하시고 계신 그 일의 앞으로의 어떤 비전, 물론 일을 계속 하실 거지만 어떤 뭐 특별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있습니까? 우선은 현재 하는 일을 탄탄하게 끊임없이 해나가는 일이 있고 지금 새로 계획하고 있는 건 작가들을 위해서 뭐를 할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발견한 작가들의 가장 큰 고민은 첫째는 작품이 안 팔려서 고민이고 두 번째는 작품을 둘 데가 없어서 수장고 때문에 고민입니다. 아주 그 고민이 큽니다. 그래서 작가들을 위해서 모든 작가가 아니고 도와줄 만한 작가들을 위해서 무료 수장고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무료 수장고를 만들되 생산적인 수장고를 만들려고 작가에게는 무료로 작품을 보관해 주되 거기에 보관된 작품은 우리 국민들이 돈이 있든 없든 빌려다가 커피값 정도로 빌려다가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를 받아서 그걸로 수장고를 유지해 가면 작가에게도 도움이 좋고 팔리면 작가에게 주고 렌트는 운영비로 쓰고 이렇게 하면 작가들의 문제도 풀어주고 우리 국민 누구나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예술이 일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주장인데 그거를 풀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료 수정고가 도입되면 그게 가능해요. 네. 이 부분은 정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네. 이게 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을 우리가 확보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건 또 이권이 개입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보유하고 단지 활용만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이 일은 방전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단히 이건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 그림을 뭐 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그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주변에 봐도. 그러나 이제 그림값이 워낙 비싸고 그림값에 대한 어떤 적정성에 대한 어떤 확신들이 다들 없기 때문에 그림을 구입하기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특별한 어떤 안목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수정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알지만 일반인들은 그림을 좋아하더라도 그림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떤 그 범국민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뭐 어린애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집에서 우리가 그림을 좀 빌려서 이렇게 걸고 그다음에 다시 또 이게 환원되는 그런 어떤 그 하나의 하나의 어떤 이 플랫폼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들어요. 저희가 그걸 만들려고 하는데 네. 지금 그림을 빌려주는 업체들은 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업체들은 이게 사업이니까 수익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모도 돼야 되고 수익성도 있어야 돼서 이게 생각처럼 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제 생각에는 역시 그것도 비싼 돈을 주고 작품을 빌려온다면 그것도 부담이기 때문에 확산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말 사회사업으로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국가가 나서고 공무원들은 정부의 자금으로 할 수는 있는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공익에 대한 마음 자세가 필요한데 공무원들은 거기까지는 아직 안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술에 대한 마인드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민간은 잘못하면 사익축으로 가버리니까 그렇죠. 양쪽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술재단처럼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맞습니다. 그렇게 사용권만 주고 네네. 그러면 전 국민을 위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동안 우리가 30억 원어치의 그림을 기증하는데
민간이 한다면 30억 원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저희는 그의 몇 분의 1이면 가능합니다. 네, 네, 그렇죠. 이게 경영 노하우이기도 하지만 네, 네.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저 월급 없거든요. 네. 보수 1원도 없습니다. 여기 네. 도와주는 분들 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인건비 줄이려고. 그런 마인드가 돼 있는 분들이 하면 적은 비용으로 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단순하게 내 일이니까 한다든가 돈 벌기 위해서 한다든가 그것도 돈 버는 게 절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런다면 한계가 너무 뚜렷하죠. 맞습니다. 예. 혹시 그 홍지숙 씨라고 혹시 아시나요? 지숙. 잘 모르겠네요. 아트 토큰이라는 그 회사에 네, 계세요. 네. 네, 미술에 굉장히 뭐 본인도 뭐 일단 아마추어지만 화가고 미술에 대한 어떤 그 열정이 굉장하신 분인데 언제 제가 나중에 한번 소개 한번 시켜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대다수는 아직 그림을 잘 몰라요. 네. 모르는 게 아니라 그림을 알아야 할 필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림은 머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느낌이 중요하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국민들이 나는 그림 몰라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림을 모르는 분들, 그림에 대해 가치를 아직 모르는 분들이 그림을 사고 그림에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죠. 문제가 있어요. 정말 예. 쉽게 행동을 할 수가 없는 못하죠. 너무나 당연히 네. 이해가 네. 되는데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런 상태로 가면 그분들의 삶은 1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100년이 가든 달라질 게 없어요. 맞습니다. 변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리스크 프리, 위험이 없이 미술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그거죠. 너무 중요하고 네. 그게 빨리 온 국민을 예술 향유자로 만들고 한국을 예술 강국으로 만드는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림을 사는 사람들이 대개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세 종류이기도 하고 3단계일 수는 있는데 첫째는 얼굴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 작가의 얼굴, 인간관계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렇죠. 마지못해서 그림은 쳐다보지도 않고 한 점 사주는 사람들이 첫째고 두 번째는 이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작가 이름을 보고 아, 저 작가 유명하대. 저 작가 작품값이 많이 뛸 거래. 그러니까 재테크 수준에서 그림도 모르고 그림의 가치도 모르고 즐기지도 않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친 세 번째 단계 사람들이 그림 보고 그림 사는 사람입니다. 아, 네. 그림을 스스로 보고 그림 좋다. 저거 나 한 점 집에 갖다 놓고 보고 즐기고 싶다. 그러다 그림값 올라가서 가치 상승을 하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안 뭐, 그래도 나는 내가 충분히 즐겼으니 행복하다. 됐다. 오케이. 그런 사람이 진짜 애호가고 향유자거든요. 그런 사람이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만 있으면 감당할 수 없다면 갤러리만 순회를 해도 짬만 내면 여기 오는 거 무료잖아요. 오늘 커피도 그냥 드리고 다 공짜입니다. 와서 자기 소유는 안 해도 볼 수가 있는데 미술관도 돈만 원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 얼마든지 뭐 리움을 가든 국립현대미술관을 가든 어디 볼 수 있는데 아직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없는 게 문제고 시간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것만 깨달으면 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 단계를 거쳐야 그 다음에 내가 그림을 소장도 하고 또 뭐 투자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림을 투자 가치로 보면 실망하기 딱 좋습니다. 네네네. 아무도 미래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영상을 지금 편집하면서 많은 그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떠드는 작가분들 그리고 떠드는 기관들 이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이 플랫폼 형성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기여를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작가분들 정말로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예, 다음 행선지를 향합니다. 다음 행선지는 조은호 전 진로 하이트 사장 출간 기념회 교보센터에서 있습니다.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권득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